그 가운데 오늘 새로운 의혹이 보도되고 있는데 대북 송금이 이루어진 직후, 그러니까 쌍방울의 돈이 북한으로 건너간 직후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당시 김현철 통일부 장관에게 찾아가 이재명 대표의 개성 관광을 요청했다라는 보도가 오늘 나왔습니다. 이 말대로라면 대북 송금이 이루어진 직후 띵동 입금됐습니다 하고서 경기도가 실제 이 대표의 방북을 추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재명 개성관광 요청, 그 시점이 중요해요. 수원지검에 따르면 쌍방울이 북한에게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이라며 300만 달러를 송금해 줍니다. 바로 한 달 뒤에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김현철 당시 통일부 장관에게 가서 이재명 지사의 북한 개성관광을 허가해달라. 요거는 왜냐하면 법적으로 북한 가려면 통일부 허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입금 직후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직접 움직여서 이 지사의 북한 관광, 방북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게 저 대북 송금의 대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인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김재섭 전 비대위원님, 네. 타이밍이라는 거죠. 저거는 대가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여행을 갈 때 네, 관광사에 여행사에 먼저 입금을 하잖아요. 그렇죠. 비행기값, 네. 그다음에 현지 호텔, 렌터카 비용 입금을 하고 나서 실제로 이제 관광이 이루어지는데 뭐 꼭 적절한 비유는 아니겠습니다만 검찰이 볼 때는 띵동 입금되고 통일부의 방북 허가, 이게 일종의 수순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아니 그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일단 돈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방식과 뭐 길, 노선 이런 것들을 타진했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 주신 비유가 저는 뭐 틀린 비유라고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뭐 대북 사업과 관련돼서 이재명 대표가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에 예를 들면 이화영 지사가 모든 것을 다 기획하고 자기가 다 모든 것을 다 헤쳐나갔다. 뭐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지금 이 사건은 뭐냐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통일부 장관을 만나가지고 자신의 대북 방문이 아니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타진한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면 뭐 경기도에서 강원도 가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에서 서울 가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에서 북한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북한을 가야 되는 방문인데 북한을 가야 되는 이슈인데 자기도 모르게 이화영 전 부지사 혼자서 했다?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운 장소를 가는 거야. 뭐 그냥 결제 없이 그냥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전결로 처리할 수가 있는 거지만 예를 들어 뭐 강원도 양양을 간다. 그런 거는 할 수 있죠. 그건 괜찮다. 어떻게 북한을 가는 이슈를 이재명 대표 몰래 그냥 이화영 전 부지사가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대북 사업과 관련돼서 결정적으로 저는 국면 전환이 될 거라고 보는 게 다른 건 아니어도 이재명 지사가 직접 북한에 가는 이슈만큼은 이재명 지사의 허가 없이는 내지는 인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아마 크게 이 국면이 바뀌는 계기가 바로 전 이 사건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서재현 전 부대변인, 한 달 전에 이루어진 대북 송금과 그 직후에 이루어진 이화영 전 지사의 이 대표 방북 요청, 요거는 무관한 사안입니까? 우연의 일치입니까? 지금은 무관할 수도 있고 뭐 어떨지 정확히 모르지만 저희가 그 시기 자체를 어떤 300만 달러 쌍방울 준 시기와 한 달 차이니까 이게 연관성이 있다고 단정하는 거는 굉장히 조금 뭐 이렇게 신빙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무관할 수 있다? 예, 왜냐하면 그 평화부지사 역할 자체가 사실 평화를 위해서 역할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경기도의 또 특성상 또 북한하고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2020년 1월에만 북한과 뭐 개성 방문 허가가 아니고 4년 연속 계속적으로 그리고 이재명 지사 그 앞에 계신 두 명의 지사들도 개성 방문이라든지 북한의 협력 사업을 했었거든요. 대구 같은 경우에도 불참이 되었지만 2019년 4월경에도 쌍둥이 마라톤 초청해서 국제 마라톤 했을 정도로 하려고 했을 정도로. 이게 그냥 우연의 일치라기엔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의 방북 그 이화영 전 부지사가 했다는 통일부의 요청이 있고 나서 대북 송금이 그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이건 뭐 별개의 사안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비용 입금이 먼저 되고 나서 한 달 뒤에 방북 요청이 있었단 말이에요. 허가가. 요걸 그냥 완전 우연의 일치로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컨셉으로 보시기 때문에 지금 계속 연관성이 있는 것이지. 2020년 1월이면
저는 이제 총선 준비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혹시 2020년 4월이 총선이었거든요. 네. 그럼 총선을 위한 어떤 북한의 어떤 작업이 있나 이렇게 또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뭐 여기서 패널에서 주장할 수는 있는데 이건 결국은 검찰에서 증거로 그 연관성을 입증해야지만 그렇군요. 이런 논란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자, 송금은 송금이고 이 대표의 어떤 정치적인 행동은 행동이다. 뭐 입증할 증거가 있냐라는 반박도 함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예. 검찰 입장에서도 지금 서지현 부대변인 지적한 것처럼 그 연관성, 이것과 이것의 상관관계. 그렇죠? 예를 들어 300만 달러가 입금되고 이화영이 움직여서 방북을 허가했다. 방북 허가를 요청했다. 요거의 입증 관계가 검찰에겐 어떤 게 있을까요? 아니 이거 엄청난 중요한 이야기죠. 예. 중요한 증거예요. 증거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없다 하더라도 네. 사실 이전의 증거만 가지고도 제가 볼 때는 대북송 관련해서 이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봐요. 돈을 낸 사람의 진술, 그다음에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의 진술 뭐 이런 것들. 아니 그 아태평화위원회.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만 있는 게 아니고 김성태랄지 뭐 안보수, 예. 그다음에 뭐 쌍방울 부회장, 그다음에 관계된 경기도 직원들 다 있잖아요. 야, 이거는 그 돈 받은 그 북한 관계자 있잖아요. 네. 김성희였나요? 그 사람을 압수수색하면 바로 할 수 있는 건데 북한을. 아니,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다 나와 있고 또 국정과 관련된 문건에도 있고 대북 요청했다는 거 아니에요, 방문을. 그러면 이재명 대표 모르게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정말 이루어졌다 보면 밑에서 조작한 거예요. 예. 다 이화영 전 부지사 조작을 하고 경기도 직원들이 다 조작한 거죠. 이재명 몰래 그냥 이걸 만들어서 이재명 대표를 강제로 북한 보내려고 한 겁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대북 송금 300만 달 하고 나서 그 직후에 방북 허가 해달라. 그리고 요청을 했다는 것은 이게 상관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건 상식적 판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실 뭐 민주당 대변이랄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반박을 하는데 과연 이분들이 상식적인 합리적인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인가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예. 저렇게 합리적이지 못한 분들은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떤 방어를 하려면 또 다른 논리를 피하는데 무조건 아니고 무조건 다른 시각으로 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예. 전혀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이 내용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걸 검찰에서 이미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단지 이제 언론 보도에 이제 된 거죠. 그런데 제가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는 대북 송금과 백현동에 있어서는 자신이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전에 대장동까지 잘 피해 왔지만 그러니까 나의 안위를 위해서는 최후의 수단은 단식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단식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이 의혹, 대북 송금 의혹 플러스 백현동 의혹 수사를 앞두고 이 대표는 단식에 돌입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양측의 팽팽한 의견도 고스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